식사 후 30분은 골든타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 이렇게 하시면 응급실로 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원인을 알게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67세 내과 전문의 김종우입니다. 37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몇 가지 가슴 아픈 사례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78세 박모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식사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목욕을 하시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제가 응급 당직 의사였던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었고 병원 도착 전 심장이 멈추어 결국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사후 검사에서 식후 갑작스러운 목욕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82세 이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분들이 빠른 대처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식후 운동이라는 위험한 습관 때문이라고 제 의학적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식사 후 30분 이내에 목욕, 수영, 등산과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으로 혈액이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를 제가 환자분들께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주말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 후 즐겁게 활동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37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행동 관리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 식사 후 30분이 특히 위험한 시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피를 뱃속으로 보냅니다. 마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요. 우리 몸 전체 피의 4분의 1 정도가 뱃속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피가 다니는 길인 혈관이 젊은 사람들보다 딱딱하고 좁아요.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새 호스보다 덜 유연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만약 밥을 먹은 직후에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산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뱃속에 있던 피가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해요. 목욕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수영할 때는 팔다리를 움직이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피가 갑자기 이동하면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장은 이미 오랫동안 일해서 조금 약해진 상태인데
갑자기 더 빨리, 더 강하게 뛰어야 하니까 너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밥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때 격렬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뇌에 피가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커져요.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의 피순환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에요. 이때 심한 운동이나 활동은 심장과 뇌에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운동해야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건강을 위한다고 오히려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마주했던 가슴 아픈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식사 후 30분 이내의 활동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74세 정모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으로 당뇨나 고혈압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주말 가족 모임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손자와 함께 계곡에 가셨습니다. 식사 직후였지만 손자가 물놀이를 하고 싶어 해서 함께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해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김모 할머니입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임 장소 근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언덕이었지만 할머니는 올라가는 도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이후로는 평생 약을 복용하며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셨습니다. 70세 박모 할머니는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식사 후 바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로 진단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례들은 단 30분만 기다렸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들은 모두 그때 식사 후 활동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식후 휴식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주의사항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의 주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37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정말 소중한 건강 비결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 후에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물놀이를 피해요. 밥을 먹은 후 30분 동안은 수영장이나 계곡, 바다에서 수영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밥을 소화시키느라 많은 피가 뱃속으로 몰려 있어요. 이때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피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위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장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잘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피해요. 식사 후에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혈관이 갑자기 넓어져요. 이것은 마치 좁은 길이 갑자기 넓어져서 차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몸의 피도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져서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더 민감하답니다. 세 번째, 힘든 운동을 피해요. 식사 후에는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같은 힘든 운동은 잠시 미뤄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은 이런 상황에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바로 눕거나 잠들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누워서 낮잠을 자면 음식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물이 위로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목이 아프고 가슴이 쓰리게 되고 심하면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답니다. 자, 이제는 식사 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7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식사 후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앉아있기입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된 혈액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음식물이 충분히 위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대화는 스트레스도 줄여주어 소화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가볍게 5-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빠르게 걷거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을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서 소화된 영양분이 신체 전체로 균형 있게 전달되고 식후 졸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습관을 들인 분들은 소화 문제나 혈당 조절에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 15-20분이 지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생강차, 계피차 혹은 보리차처럼 소화를 돕는 차가 효과적입니다. 찬 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도와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됩니다. 또한 따뜻한 차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건강한 식사량과 식습관에 대해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필요한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적절한 식사량은 8식사법입니다. 즉, 배의 80%만 채우는 것이죠. 이것은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더 쉽게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량을 줄인 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3분의 1 정도 식사량을 줄이면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적어도 20분 이상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2세의 김모 할머니는 항상 식사를 빨리 하셨는데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인 후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시스템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 소화가 더 원활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체내 시계를 교란시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사는 균형 잡힌 영양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사 구성은 한 접시 원칙입니다. 한 접시의 반은 채소와 과일, 4분의 1은 단백질 생선, 두부, 살코기 등 나머지 4분의 1은 복합 탄수화물 현미, 잡곡 등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통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식사 후 불편함이 줄어들어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식후 휴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위장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되고 초기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간의 적절한 휴식은 소화 효율을 약 20~30% 증가시키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휴식을 취할 때는 완전히 눕는 것보다 약간 기대어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이 위장에서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완전히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므로 가족과의 대화나 편안한 음악 감상 등 긍정적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의 휴식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소화된 영양분이 신체 전체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합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식후 바로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소화 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셨습니다. 식후 30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신 이후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식후 휴식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심혈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몸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식후 관리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식사 후 40분 정도 기다린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환절기 면역력 강화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식사 후 30분간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찬 음료 대신 실온의 물이나 따뜻한 수정과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은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식후 30분 후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선선한 날씨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기자차나 대추차는 건조해지기 쉬운 장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식사 후 따뜻한 실내에서 4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식후 족욕이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나 계피차는 내부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에는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낯선 음식을 먹은 후에는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최소 40분은 휴식을 취하고 소화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이동 중이라면 가능한 한 자주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런 날에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당분이 높아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 식후 관리는 평소보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37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식후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실천할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 특히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물놀이, 뜨거운 목욕, 힘든 운동, 바로 눕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에는 편안하게 앉아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 후 천천히 걷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적절한 양을 천천히 씹어 먹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며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절과 상황에 맞게 식후 관리법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이 주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밥 먹고 바로 움직인다고 큰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7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본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은 이것이 결코 과장된 걱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건강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후 30분 휴식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1년, 5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